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보신 소변의 색과 상태를 정확히 떠올리실 수 있나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나 눈가가 평소보다 부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암이나 치매처럼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질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생명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지탱해주는 장기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무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의 질, 그리고 노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은 왜 침묵의 장기인가?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큰 부담을 안고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간이나 피부처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장기와 달리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신장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평생 투석 치료를 받거나 가능하다면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짠 음식을 먹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결말.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분명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운이 아니라 대응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을 바꿨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잦아지고 이전과 다른 피로감을 느끼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때부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고 현재는 큰 불편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수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피로와 부종이 나타나도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의 삶은 주기적인 투석 일정에 맞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조기에 알아차리고 행동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 신장은 등 뒤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은 주먹 크기의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일 약 15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 전신의 대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신장의 몫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장은 예비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쪽이 기능을 잃어도 다른 한쪽이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상을 알아차리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장기간 높은 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여과 기능이 오히려 과도하게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과막이 망가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신장혈관에 가해지면 여과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특히 밤에도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이 외에도 만성 사구체 질환, 자가면역 질환, 반복적인 감염,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 등이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조영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 식품 역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밥상 4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첫째, 짠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국, 찌개, 젓갈,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둘째,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산염과 각종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 잦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신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넷째, 잦은 음주와 단 음료 섭취입니다. 술과 당분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악화시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밥상 4가지.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싱겁고 담백한 식사입니다. 소금 사용을 줄이고 자연 식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 생선, 살코기 위주로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은 수분 섭취입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생활 습관이 신장을 살린다. 식습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해 보십시오.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담배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손상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음주 역시 정해진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필수입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 가볍게 걷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있는데 지금 관리해도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은 이미 손상된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4050% 수준인 상태에서 생활 습관을 바꿔 평생 투석 없이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은 계단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마셔도 전해질 균형이 깨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신부전,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개인별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은 소변색입니다. 맑은 물처럼 완전히 투명할 필요는 없고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 꼭 줄여야만 할까? 신장 건강 이야기에서 단백질은 늘 논란의 중심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무조건 고기를 끊는 것은 오히려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살코기 위주로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여 드시는 것이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의외의 습관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면 신장 혈류가 감소해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용 횟수를 줄이고 장기 복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입니다. 자연 성분, 한약 재료라는 말에 안심하고 드시지만 일부 성분은 신장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 신장은 크게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 거품이 이전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조기에 검사만 받아도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를 좌우하는 선택. 신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생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짜게 먹는 한 끼, 운동을 미루는 하루, 검진을 건너뛴 한 해가 모여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오늘 한번 싱겁게 먹고 20분이라도 걷고 검진 일정을 챙기는 선택 역시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신장은 평생 말없이 일해온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씩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콩팥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십시오.